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쁜 새댁들이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죠. 예, 한편으로는 딸 같고 며느리 같고 참 귀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미 딸이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애가 셋이고 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칠남전도도 좀 이렇게 칠녀전도를 본받아서 좀 이렇게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보기 좋은 모습 감사드립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자꾸 떨어지네. 이게 어떻게? 성도에 합당한 예절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동산교회는 좋은 교회죠.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꿈이 많이 있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동산교회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향한 KS 마크가 될 수 있을 만큼 자타의 본이 되는 그런 모델로서 그런 아주 좋은 성도들로 성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내놔도 동산교회 성도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어. 무조건 채용해. 그쪽 교회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 타인들이 동산교회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동산교회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또 한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동산교회로 나가. 이래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예.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전도를 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동산교회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 광명에 어디를 아파트를 전도했는데 동산교회 유정필 목사님 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또 막 해놓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동산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금천구에서 교회를 가려면 참 그분도 재미있어요. 금천구에 추천하는 교회가 3교회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동산교회예요. 가려면 이 셋 중에 하나를 가는데 여기 동산교회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좋죠? 네, 우리 계속 소문난 좋은 교회로 소문난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예,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성도에 합당한 예절. 그러니까 그 예절이라고 하는 예의, 에티켓, 매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또 우리가 한 번 더 들어야 될 건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또 배울 건 배우고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리고 존경의 뜻을 담은 말과 행동, 예에 갖춘 말과 행동, 예의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의가 없어 그 자식. 이런 말 들으면 좋겠습니까? 걔는 예의가 참 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예의가 바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군자가 예절이 없으면 역적이 되고 소인이 예절이 없으면 도적이 된다. 예절이 없으면 군자가 예절이 없으면 역적이 되어버린대요. 소인이 예절이 없으면 도둑이 된다.
남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말고 남에게 무례한 짓을 당하지 말라. 무례한,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또 무례한 짓을 당하지 말라. 예의 없는 행동을 당하지 말라.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례한 사람은 남의 비난을 살 뿐이다. 무례한 사람은 남의 비난을 삽니다. 남의 비난을.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은 비난을 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받고 싶으신 분은 무례하게 행동하고 난 비난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예의를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바른 행동이라도 예의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바른 행동도 예의가 받쳐주지 못하면 존경받을 수가 없다. 공자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 예를 말하고 있어요. 예절을.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합당한 예절.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예절이 있는데 그 예절로 그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배배자매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뭐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의 합당한 예절에서 우리가 지금 예의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7, 8대 굳이 쓰는 이유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몸가짐. 자, 몸가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뭘까? 몸가짐. 몸가짐에서는 예의를 갖춘 몸가짐과 그렇지 않은 몸가짐 차이는 뭐냐면 바른 자세예요. 자세가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예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자세, 삐딱한 자세 말고 앉을 때도 반드시 앉고 쓸 때도 똑바로 쓰고 이렇게 막 덜렁덜렁 되지 않고 그런 바른 몸가짐에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앉을 때도 자세를 똑바로.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서 이렇게 의자에 딱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똑바로 앉는 자세가 이렇게 반듯하게 딱 이렇게. 그러면 허리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자세가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삐딱하면은 몸이 또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가짐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 그리고 몸가짐에서는 단정함을 항상 유지하는 거죠. 단정함을. 그리고 그 단정함은 곧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에서 단정함으로 몸도 단정하게, 깨끗하게, 의복도 단정하게, 의복도 깨끗하게.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몸가짐의 예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화장은 좋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꾸밈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향수도 좋습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우리 7년 전도에 같이 이 정도 화장을 예쁘게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또 잘 꾸며주는 거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막 이렇게 옷 입고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뭐 다들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어떤 교회는 진짜 사람들이 그 교회 올 때 입고 오는 옷이 또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아주 정말 단창한 모습들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뭐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정장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몸가짐이 그다음에 어떤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단정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단정한 모습으로 뭐 지나치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막 럭셔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겠죠? 네. 혹시 제가 추리링 바람에 나와서 설교하거나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몸가짐, 기본적인 몸가짐과 함께 두 번째 있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제 새가족.
새가족에 대한 예의를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새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좀 갖춰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씩씩하게. 예의 바른 사람은 대답도 씩씩하게 잘합니다. 야무지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예의 바른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죠. 다 봤어.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아요? 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미인이 되어줘라. 갑자기 또 웬 미인 얘기를 하나? 자, 이 미인이 뭔지,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인이 뭡니까, 미인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2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야, 남편이 누굽니까? 그쵸. 미인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소 짓고, 웃어주는 당신이 미인입니다. 누가 미인이에요? 미소 짓고, 미소 짓고 웃어주고? 미소 짓고 웃어주는 게 아니라 다시 뭐야 미인은? 그렇죠. 미소 짓고 인사하는 당신이 미인이에요. 정말 미인은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이 미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미인이 되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거야. 이게 강원 도우의 캠페인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미소를 지어주시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예의 없이 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중간에 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미소도 중요하지만요. 인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전에 이것도 제가 한번 강조를 했었어요. 인사에 대한 거.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요거 예의에서 이걸 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인사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사를 잘하면 이게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호감도가 80%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업계 통계로 나온 거예요. 통계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결정하는데 80%가 인사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를 딱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인사의 모습이 그렇다. 그런데 인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품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품격.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절로 사는 건데 예절이 품격을 결정하는 건데 그 예절, 예의의 기본이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격이 올라가 버려요. 아주 고급스럽게 올라가 버리는데 인사를 잘 못하면 스스로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사가 주는 효과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사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인사를 잘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사의 효과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잘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세상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인사가 잘 되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먼저 하는 인사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라는 캠페인으로 학생들을 갖다 해봤더니 정말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학생들을 만들었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게 인사가 되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사는요,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사회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의 시작은 인사다. 인사를 잘하는 건 사회의 사회성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표시를 좀 해놔야지 이게 중요 표시가 될까, 이게 지금. 자, 예, 인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은 인사를 진짜 못해요. 예, 그래서 인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꼭 인사를 해라. 적극적으로 인사를 해라. 꼭 인사를 해라는 건 만날 때 헤어질 때도 꼭 인사를 해야 되지만, 새 가족을 볼 때는 항상 뭐를 해라? 인사를 해라. 낯선 사람을 보면 항상 인사를 해라. 적극적으로 인사한다는 건 내가 먼저 인사해야 하는 것이고,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적극적으로. 그리고 인사할 때는 인사를 바르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똑바로 서서 제대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동산교회 인사법을 뭐를 하면 좋을까? 혹시 고개를 한 이렇게 10도 정도 옆으로 해가지고 양손을 들고 반짝반짝거리면서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건 좀 그런가요? 좋지 않나요? 양손 한번 해볼래요? 탁 들고 처음 사람들 딱 오면은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하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서경호 집사님만 잘하시네. 그게 좀 어색하면 이런 인사법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것도 좀 아닌가요? 아니, 오늘 교회는 그런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갔더니, 교회 안내하는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러고 말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목례하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걸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이걸 하시든지 이걸 하시든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셋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낯선 사람이 누가 딱 들어온다, 교회 지금 저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신뢰존도 서가지고 이걸 하실래요? 이걸 하실래요? 어색하죠? 아니면 그냥 목례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말도 많잖아요. 가장 편한 말이 안녕하세요 이 인사말이죠.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씩 지나가지 마시고 인사를 꼭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외부 강사가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뒤에 딱 서잖아요. 설교 끝나고. 그러면 제가 늘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강사를 뒤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타고난 성향이 눈을 못 맞추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갈 수는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꼭 그게 타고난 성향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줄줄 서가지고 갈 때 꼭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뭐 악수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예? 그러고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가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품격이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외부 강사가 왔을 때는 그렇게 줄 좀 쫙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제대로 인사를 하고 가자. 제대로 인사를 할 때는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왔을 때는 찾아가서 그리고 분명하고 바르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못했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라도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제가 인사를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렇게 문자라도 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미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잘하는 당신이 미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하겠는데 환하게 천사같이 미소를 쫙 지어주시면서 교회 오기 전에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었을 때도 싹 잊어버리고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밭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순진난만한 밝은 모습으로 쫙 웃어주시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수해도 좋고 같이 안아줘도 괜찮아요. 에? 여자분들끼리 남성끼리는 안아줘도 괜찮아요. 부부는 안아줘도 괜찮아요. 아들 딸 안아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앉지는 마시고 자, 한번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아이고, 이제는 막 이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막 이게 막, 좋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어서 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쳐다보지 마시고 꼭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친절하는 거예요. 친절하라.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예, 친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친절할 거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당신 먼저. 자, 이것이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당신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주고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양보하는 거예요. 친절한 것은 항상 특히 좋은 거, 편리한 거는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 가는 거죠. 항상. 그래서 당신 먼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 먼저. 자, 우리 교회 복도가 좁아요. 그렇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쪽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는 저쪽에 화장실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두 명이 교체해서 지나가기는 약간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신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상대방이 나오는데 나도 막 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당신 먼저 나온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뭐야? 엘리베이터 탈 때 당신 먼저 이렇게 예? 앞에 탄 사람 땡겨가지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버스 타거나 전철 타면 노약자석이 뭐라 그랬어요? 노약자석. 노련하고 약사 빠른 사람이 앉는 자리가 노약자석.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노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당신 먼저.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보면 항상 당신 먼저. 엘리베이터도 당신 먼저 타세요. 그 다음에 탔다가 내릴 때도 당신 먼저 내리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주차장에 차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골목에 딱 차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 먼저 빼주시고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식사할 때, 물 먹을 때, 줄 설 때 항상 당신 먼저. 이게 이제 친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신 먼저뿐만 아니라 친절한 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또 이게 나타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때예요. 질문. 그 질문을 할 때 친절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고 대답을 아주 상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상세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친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차이점이 확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 누구한테 길을 묻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요. 진짜 친절하게 본인이 모르면 본인이 구글 맵 틀어가지고라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 번은 놀랬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하도 급해가지고 길을 물어본 거야. 어디냐. 그러니까 이분이 땅 빼버리고 흘리고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설명하다 안 되니까 이걸 딱 내려놓고서 그리고 설명해 주다가 또 안 되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위치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 이게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구나.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주어졌을 때 끝까지 듣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여기 지금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 어쩌고 쭉 들어가셔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4층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있잖아요. 동산교회 위치 좀 알고 싶은데, 동산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구글 참고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동산도 옛날 주소를 얘기해주고 현재 이제 독산로 106 뭐 설명을 해주고 가로치고 시흥동해야 되고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산교회 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산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우체국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체국 가까운 데 있는데? 어딘데요? 나가서 쭉 가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쭉 가는 게, 설마 횡단보도를 건너라는 건 아닐 테고, 왼쪽,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요. 그래, 얼마나 가요? 쭉 가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른쪽으로 나가가지고 쭉 간 게요, 저기 법무단지, 거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놈의 우체국이. 그래도 분명히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있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더 가야 되나 해서, 정말 저기 막, 끝까지 갈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쭉 가서 세강교에서 길 건너 왼쪽,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군가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쭉 가세요. 뭐 이러시겠습니까? 예, 그게 아닌 거죠. 그 개그맨 김원효 씨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가서 길을 묻는데 이제 길을 모르니까 동네에서 이제 길을 좀 알만한 사람이 이제 배달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배달하는 청년한테 어디를 물었대요. 얘가 껌을 쫙쫙 씹으면서 거기요! 저기 사거리에서 2번째 길 했어요. 왼쪽으로 가서 3번째 길 했어요. 거기서 갈라진 데 직진해가지고 옆에 집에 3번째 집에 뒷집으로 가서 오른쪽 들어가면 그 집에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껌짝짝 씹으면서 거기요! 제가 흉내도 못 내요, 거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사실 우리도 바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탑하고, 일하는 거 스탑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데리고 가줘야죠.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세 가족이 주어지면은 항상 범사에 친절하면서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배려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향하여서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건데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답이 배려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동산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고정석이 있어요. 고정석. 매주 그 자리에만 앉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는데 10cm도 안 움직여지게 그대로. 어쩌면 2번째 칸에서 30cm 떨어지는데 거기만 앉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고정석. 이쪽은 대부분 여자들, 이쪽은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자, 그런데 이 고정석에 멋모르고 세 가지고 딱 앉아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앉는 고정석에, 야,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야 되는 거 저도 괴로워요, 사실은. 내가 앉는 고정석에 세 가족이 앉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상대를 곁눈질로 위아래 훑어본다. 2번, 어깨를 툭툭 치면서 고개로 나와, 이렇게 한다. 3번, 상대가 깔고 앉아있는 방석을 확 뺀다. 4번, 미소를 지으며 목내로 편안히 앉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누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배려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를 막 이렇게 나오라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때도 배려하는, 우리 이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들었는데 딱 문을 밀고 쫙 들어가는데 뒤에 누가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딱 열고 가는데 딱 열고 들어가는 저기 뒤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밍을 보고 있다 딱 나가지고 팍 부딪히게 만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30cm, 25cm, 20cm, 10cm, 예! 팍!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어요. 가다가 뒤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고, 딱, 아까도 장례식 가는데 전은정 집사님이 문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맞나? 누구지? 누가 문을 잡아줬나? 딱 잡아주더라고요. 멋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뒷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배려. 자, 문을 잡아주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앉아요. 누가 막 옆에 와서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 지선자매 옆에 누가 막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주고 막 버틴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앉게, 이렇게 비켜줄 수 있겠죠? 네. 그게 다 배려인 거예요. 어딜 옆에로 와, 어딜 옆에로, 이런 마음으로 팍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올 때, 상대방이 올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배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러 이제 그 헬스장에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번번이 이렇게 이제 탈의실에서 옷 벗고 신발들이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신발들을 벗어놨어요. 그다가 신발도 벗어놓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랑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누가 오잖아요. 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발을 벗고 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신발을 벗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이 사람이 신발을 신고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이 기다려주거나 이게 거의 없어요. 그냥 너는 나와라 나는 들어간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막 신발을 밀다가 툭 치면 탁 넘어지고 뭐 막 이래 되는. 이게 뭐냐면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먼저 배려를 주어서 기다려주는 거죠. 배려라는 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렸다. 이 사람 다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들어오니까 또 사람이 또 뒤에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딜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오니까 저쪽에서 막 뛰어가지고 와서 또 한 명 또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또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 들어올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배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배려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거스르게 할 만큼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말하고 떠드는 거예요. 이건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의 의식이 없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시끄러운 말이나 대화로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고 깔깔대고 막 그러면서 분위기를 상대방이 막 짜증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이제 카페 같은 데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카페는 또 우리 집이라고 얼마나 편합니까?
거기서 그냥 막 말을 막 심하게 하면은요, 손님들은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려는 상대방이 누가 있나 없나,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나, 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것들을 헤아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배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몰랐는데, 요번에 우리 학생들이랑 작년에 이제 비전 트립으로 자유여신상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한국인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 자유여신상이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이 다 바다예요. 이렇게 바다고, 여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돼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자유여신상을 기점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막 쓰자,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여기서 바짝 뒤로 바짝 서도 이게 다 안 잡혀요, 이게. 그러니까 바짝 서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예, 사진 찍으면 이 사람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야야야, 뒷사람 안 보여. 저쪽 더 나와, 이쪽으로. 아니, 너무 벌어졌어. 좀 이쪽으로 더 가. 아이, 너 좀 앉아. 서. 한참 그러고 있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야, 사진 찍을 때 너 거기 좀 뒤에 좀 더 나와. 좀 앉아. 벌어져. 땡겨.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는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여기 사람들은요, 다 기다려주죠. 사람들은. 근데 이 기다려주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불평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한국 사람이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십중파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세요 라고 해야죠. Go ahead. 먼저 가십시오. 당신 먼저. 다 보내놓고 해서 사진을 찍죠. 먼저 가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찍는다. 그러면 기다려줄까요? 어딜 기다려줘?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다 뭐냐면 배려 부분이 약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는 2차 문제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 누군가가 피해를 겪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길을 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가 가고 오고 가다가 어깨가 탁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 어깨를 딱 지나치면서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딜 치고 한 방 붙을까? 딱 쳐다보면 뭘 쳐다봐 뭐 이러고서 뭐 한 판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어깨 부딪혔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은데 왜 그러한 부분이 안 나올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미국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에 미시간 호수가 이렇게, 대한민국만한 미시간 호수가 있고, 시카고에 그 호수를 끼고 자전거 길이 쫙 되어 있어요. 자전거 길을 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을 중시해서 쫙 가는데, 애가 막 갑자기 타고 오다가 자전거를 부딪힐 뻔하니까 이 사람이 확 자기가 넘어지면서 애를 안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도 이제 애가 슬쩍 탁 이렇게 걸렸어요. 제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저를 또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자전거 탄 사람은 자전거 도로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뭐 쌩쌩 달린 것도 아니에요. 싹 가는데 애가 너무 급하게 태우는 바람에 안 부딪히려고 이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자전거 탄 사람이. 이 사람이 넘어진 이 사람이
자기 몸 까진 거, 자전거가 어떻게 된 거, 그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애 붙잡고 다친 데 없니? 괜찮니? 이거를 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애 엄마가 오니까 얘 어디 괜찮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한국 상황으로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얘가 지금 막 어디서 튀어가지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배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친절하라, 그리고 배려하라.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옆 사람이 앉았는데 성경을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와줄 수 있겠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가족이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왔는데, 교회가 왔는데 모자를 쓰고 앉아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1번, 어깨를 툭툭 치면서 벗어. 2번,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 네? 내비두고, 그렇죠? 내비두는 게 배려입니다.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게 뭐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앉았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요. 뭐 술 냄새든지 간에 좀 악취가 나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다 계산이 나와가지고 벌써 주제가 예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앉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머리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같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같이 있어줄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배려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세 가족에 대한 이런 인사나 친절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식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 있는 자세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세 가족들 왔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서 인사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인사하고 인사를 할 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중함은 뭐 꼭 배꼽 인사 이런 건 아니더라도 꼭 제대로 목례를 하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당신이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나갈 때도 뒤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나가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 할 때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고요. 배려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외에 우리가 예절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매너로 생각한다 그러면 주차장에서는 빨리빨리 또 넘어갈게요. 상대방에게 양보해 주시고 나가고 들어갈 때 기다려 주시고 항상 차에다 연락처 꼭 써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차가 접촉사고나 나거나 뭔가 했을 때는 꼭 메모를 남겨주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 자, 예배 드릴 때 매너도 이것도 좀 한번 보십시다. 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한 매너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 매너를 넘어간다 그러고, 자, 까똑. 지금 예배의 매너는 뭔가? 까똑.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까똑 이런데 여기는 매너가 있으니까 까똑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참 매너가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길어요. 까똑 꼭 음성을 까똑 이걸로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예배 드릴 때 매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휴대폰 관리 지금 이제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배 때 매너는 앞에부터 앉는 게 매너입니다. 예. 뒤에부터 앉는 게 아니라 앞에부터 앉고, 그 다음에 시간 전에 미리 오는 게 저기 매너예요. 여러분 극장 갈 때 극장 타임 시간보다 늦게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들어버리지도 않아요, 극장은.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의 매너 중에 하나는 예배 중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동. 예배 중에 불필요한 행동이 뭡니까? 꼼지락 거리는 거. 불필요한 행동이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꼭 예배 도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요, 전화 받으러. 예. 그분들은 이제 거의 집중 발고 그 전화는요, 싼 가격에 저금리를 얼마 대출해 줄 텐데, 거의 이런 전화일 거예요. 무슨 급한 전화인 것처럼 나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급한 전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꼼지락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유난히 이제 기침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그것도 조심하면 좋겠고, 억지로 나오는 거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리고 예배 중에 매너,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한다든지, 아기가 오면은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아기 보고 가꾸 이것만 하고 있어. 가꾸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애가 웃을 때까지 가꾸 애가 이상하다고 쳐다볼 거야. 이 사람 왜 저래 이게. 그러니까 이 매너가 예배 때 매너를 좀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단히 목례하고 옆에 딱 자리를 비켜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난을 치거나. 우리 교회 유초동부는 참 좋은 습관이 있어요. 유초동부 아이들은 예배 때요 스마트폰을 안 꺼낸대, 우리 교회들. 대단합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국민일보 여러분 보셨나요? 그 신문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교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야동을 보더라는 거,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애가 초등학생이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애들을 불렀대. 불러가지고서 앉혀놓고서 종이쪽지를 다 나눠주고서 야, 너네들 꿈이 뭔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한 애가요 반의 여학생 이름들을 쫙 쓰더래요. 그러더니 꿈이 얘네들은 다 한 번씩 자보는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 스마트폰 꺼내놓고서.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그 신문이 크게 났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들은요, 정말 유초동부는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애들이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를 않잖아요. 제가 유초동부 설교하러 딱 들어가면은 예배 때도 너무 좋아요, 우리 애들은. 정말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딱 설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그런 모습이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담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가 않은 거죠.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메모하고, 그 예배에 뭔가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좀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천하장사도 내려오는 눈꺼풀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안 돼. 천하장사도. 헤라클레스도 눈꺼풀을 못 들어 올려요, 이거는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성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한 한 졸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10분마다 늦게 오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 예배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매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외에도 교제할 때 매너가 있고, 대화할 때 매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할 때의 매너가 있어요. 식사할 때 어떻게 매너를 지켜야 되는가. 전화할 때 매너가 있고요. 차 탈 때 매너가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매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때나 이렇게 이건 제가 너무 잔소리 같은 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여러 식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리 배석, 이 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진 찍을 때, 밥 먹을 때 자리를 어디에 앉을 거냐.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어르신이 있을 때 그분들을 가운데다가 앉혀요. 사진을 찍을 때도 그 어르신들을 가운데다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저 구석지게 앉다든지 사진을 찍을 때 구석에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매너를 익힐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차를 탈 때, 내릴 때, 혹은 밥을 먹을 때, 자리 배정할 때 이런 것들. 예,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에도 공중 예절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새 가족에 대해서 좀 좋은 우리가 예의를 갖추자. 그래서 간단하겠지만 미인이 되어라, 친절하라, 배려하라 라고 하는 것들, 예배 때의 모습들. 하나둘 배울 것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에티켓 배우고 예절을 배우면서 좀 더 격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우리가 좀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회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의를 지키는, 예절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몰랐던 것 하나둘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